시간에는 2023학년도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수강능력 시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부분만 풀 거고요. 앞에는 영어가 있고 뒤에 수학이 이어져 있을 겁니다. 네, 아주대는 재외국민 특례로 의학과를 보시면 그 수강능력 시험을 1단계에서 100으로 보고요. 2단계에 60과 면접 40, 그리고 1단계는 10배수 선발을 합니다. 이게 작년 모집 요강이고 이제 올해는 곧 있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정교육자 과정, 이수자도 12년 특례도 1단계는 수강능력을 보게 됩니다. 원래 수강능력을 안 보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12년 특례는 요건 보죠. 그래서 뭐 내신 성적이 좀 낮다 싶으면 요거를 도전하는 학생도 있고요. 수강능력 시험을 보시면 일단 자연 계열에서 영어 50, 수학 50입니다. 근데 재외국민 요쪽 학생들은 영어는 거의 50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을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수학 범위가 미적분, 뭐 기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 상하, 고등수학 고1 때 배우는 고등수학이 들어가고 수학 1, 수학 2가 들어갑니다. 뭐 출제 범위에 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수원수2 그 22번까지였나요? 거기까지의 문제들을 위주로 시험에 나오겠죠. 미적분, 뭐 기하, 확통, 선택 과목은 안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25문항씩, 그래서 객관식, 오지선다. 예전에 요거를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 학생이 합격을 했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수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생각보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수능을 만약에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보시면 한번 보죠. 예, 첫 번째 문제는 연달아 3개의 네모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 보라 4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한다.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네모는 서로 다른 색. 요건 그냥 옛날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4 곱하기 4가지 색 중에 하나, 3가지 색 중에 하나. 그럼 여기도 또 3가지 색 중에 하나. 4, 32 해서 36 이렇게 나오겠고요. 아니면은 2가지 색, 3가지 색으로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색으로는 사시 4개 색 중에 2개를 정하고 그 2가지 색을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 3번에 칠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2번에 칠하는 경우, 이번에 2번에 칠하고 1, 3번에 칠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고요. 3가지 색을 선택했으면 사시 3에다가 그 3가지 색을 나열해야겠죠. 그래서 24, 그리고 더해도 36이고요. 옛날 그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이 함수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은 x 정의역 부분이 1,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공역, 치역 뭐 해당하는 부분이 4, 5, 6, 7, 8,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것부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문제에서 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C를 써야 됩니다. 조합. 순서를 정했고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역의 개수 둘레 6개 중에 3가지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1대1 함수에서 말하는 것의 대우죠. 요거 대우로 다시 바꿔보면 A랑 B랑 같지 않을 때 FA랑 FB랑 같지 않다. 그래서 얘는 P를 쓰시면 됩니다.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순서 EC 선택을 하면 됩니다. 120개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그러면 치역 원소 개수가 2개죠.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6개의 공역 중에 2개 치역이 될 거를 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함수 개수니까 함수는 원래 파이를 쓰죠. 그래서 2개를 골랐으니까 2의 3제곱을 해줄 거예요. 요 3개 1, 2, 3이 갈 그 치역들이 2개를 골라놨으니까 그 2개 다 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2개를 4, 5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4, 5
근데 1, 2, 3이 1이 4, 5 중에 하나 가고, 그거 두 가지. 2가 4, 5 중에 하나 가고, 3이 4, 5 중에 하나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치역이 돼야 되니까 1, 2, 3이 모두 4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거고요, 이 안에. 그 다음에 1, 2, 3 모두가 5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2. 이걸 계산하면 15에다가 6이니까 9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28번. 28번은 서로 다른 카드에 K개의 카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AK라고 하자. 요거는 약간 얘도 조합을 쓰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EK, 요거 N이 뭐 더 작거나 같으면 AL이 AK보다 작다. 네, 근데 요게 이제 2배씩 나온 거는 그 조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10C 정도 해볼게요. 10C2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10C3이 있을 거예요. 그럼 10C3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10C4, 10C5, 그럼 10C5를 기준으로 이제 10C6이 다시 10C4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가 10C5를 기준으로 다시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L과 이 K는. 그래서 AL이 AK보다 작다. 그럼 조합에서 이 두 배를 곱했으면 어차피 그거의 절반만 해당할 테니까 전체 최종 N까지니까 N에서 잡아줬고요. 요 위에서 N개의 서로 다른 카드 K개, 그럼 NCK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게 AK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점점 값이 커지다가 5 기준으로 작아지지만 10으로 정했을 때 요 2를 곱했다는 거는 어차피 5 전에 그 조합들이 크기가 AL, AK 요 둘 중에 AL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두 번째 거는 AK와 AM 빼기 K는 서로 같다. 요거 조합에서 10C3과 10C7과 같다. 요 말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N이 짝수이고 그 짝수보다 작으면은 AK는 짝수이다. 네, 저는 요거를 조금 걸렸었어요, 시간이. 막 이게 6을 넘어가면은 오히려 다 짝수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C2 같은 거를 예를 들면 6, 5, 2죠? 15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N이 짝수죠, 6. 그 다음에 6보다 작은 K가 2예요. 네, 근데 6C2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기억니은. 저는 처음에 이거 홀수를 더 크게, 짝수라고 해서 더 막 10, 10C 뭐 요런 걸 해봤는데 갑자기 계속 짝수가 나오길래 이거 되나 싶다가 이 파스칼 삼각형을 한번 그려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번째에서 1, 6, 15, 20, 15, 6, 1 이렇게 나오니까 15가 그 짝수가 아니고 홀수구나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금방 찾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나누어 떨어질 때 A랑 B를 구하면, 네, 그러면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합차 공식이죠. 여기 이제 수학 상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네, 1을 넣으면은 2A 빼기 7 더하기 B는 0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A 그리고 7, 그다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A가 되죠. 지워지네요. 그래서 7 플러스 B가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7. 그럼 여기서 2A는 14, 그래서 A는 7, 그래서 요거 0이 답이죠. 두 개 더 아랬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요거를 뭐 공식도 뭐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얘를 통분해서 계수 비교하는 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것도 시간의 싸움이니까 그냥 통분을 합니다. 네. 그럼 통분을 하면 얘네 값이 그 3차 합차 공식이죠. x 세제곱 빼기 1.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a는 통분을 하면 ax 세제곱 빼기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x 플러스 c에 x 빼기 1을 곱해줄 거고, 뒤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개수들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식과 그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b 플러스 d가 x제곱의 개수인데 x제곱의 개수는 3이죠. 그래서 이건 3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요거는 마이너스 bx, 그러니까 x 개수죠. dx, 그리고 요거 cx 나오니까 요게 x는 없죠. 개수가 0이고요. 그러면 또 구할 수 있는 게 최고차항? 최고차항 개수는 ax 세제곱 밖에 없네요. 그쵸? ax 세제곱. 그러니까 a는 일단 1이 되겠습니다. a는 1.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찾아볼까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플러스 d. 요거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a는 1로 구했으니까 1 넘기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c 더하기 d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d가 되고요. 그럼 c는 d가 되니까 여기 이제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b 더하기 d가 3인 거랑 c 대신 d로 바꾸면 마이너스 b 더하기 2d가 0인 거랑, 그럼 둘이 더하면 3d가 3, 그래서 d는 1이 나오고요. 그다음 d는 1에 대입하니까 b는 2가 나오겠네요. b는 2. 그 다음에 d, c도 마찬가지로 아까 c는 d랬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 3개에 b는 2네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2, 요거 3 나오고요. 네, 3이 얘밖에 없네요. 이게 객관식 번호가 은근히 뭐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수학 하의 내용이죠. 집합 세 조건 PQR,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자. 두 명제가 뭐 모두 참일 때 요거를 그 대우로 바꿔준 것도 써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일했으니까 두 개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 뭐 얘도 뭐 반대로 해 놓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P가 Q보다 크댔죠. Q가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 P보다 R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R이 제일 크겠네요. 요런 식의 그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Q는 P 안에 속한다. 요거 맞죠? 기억 맞고요. P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이 더 크다? P 여집합이 더 크죠? 반대로 돼야겠네요. 틀렸고요. P랑 Q의 합집합이라고 해봤자 P죠? 그럼 R의 여집합이랑 서로 섭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P 여집합, R 여집합, P 여집합이랑 R 여집합의 교집합은 R 여집합이 나오겠네요. 작으니까. 근데 R 여집합과 Q 여집합이 크죠? 네, 그래서 리을 이렇게 두 개,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 gx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역함수 나왔다고 해서 진짜 역함수 구하면 안됩니다. 거리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y는 x의 교점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x랑 같다 라고 두시고요. 그러면 루트 2x 빼기 2는 x 빼기 1,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런데 얘는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 되네요. 이거 그냥 약분도 되니까 x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0이 되려면. 그럼 1 빼고 약분합니다. 그냥 약분함이 1이 아닐 때, 그럼 넘기면 x는 3이 나오네요. 그래서 1이랑 3이 나오니까 1,1과 3,3. 이건 뭐 당연히 대입해봤자 루트 안에 양수되니까 둘 다 되고요.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안쪽인데 얘는 바깥쪽이죠.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fx의 식이 그냥 대략적으로 쓰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라는 뜻입니다. 이게 0보다 큰데 이게 마이너스 3보다 4 사이가 되려면 음수가
양변에 곱해져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둘 다 밖으로 빼내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곱해줍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 그래서 요거 저걸 반대로 썼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반대죠? 이게 다 조지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제가 크다고 표시했죠. 0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여기 음수 서로 음수 밖으로 빼서 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안 바뀌고요. 얘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네, 그래서 요거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 마이너스 1과 6의 바깥쪽, 저거를 고를 리는 잘못했네요. 이게 객관식 번호가 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마이너스 1과 6인데 그 부등호 만약에 까먹었다고 해도 객관식에 오히려 마이너스 1부터 6 같은 게 있으면 이거 고를 학생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것만 해만 찾으면은 답이 3번이 되게 되는 조금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잠깐 헷갈려서 2번을 골랐지만 3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헉은 오메가라고 하죠. 이거 오메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메가 그 x 세제곱이 1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얘는 실근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요게 오메가의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요거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요. 2 오메가 제곱, 그럼 2 오메가 제곱도 요걸로 바꾸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죠. 그러면 요거씩 이어서 바꾸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1. 그래서 요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건 절대부등식 명제에서 배웠을 법한 내용이죠. 첫 번째 거 한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이거 이제 뭐 미분을 배웠으면 그냥 극소값을 찾아도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5, 최소값이 음수일 때가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진 않죠. 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요 두 번째 거는 옛날에 한번 지수함수 하면서 우함수 할 땐가요?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누면은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 뭐 빨랫줄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는 맞습니다. 모든 실수.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한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죠? 항상 0보다 크냐? 그러면 그 완전 제곱식을 해보면 플러스 1이네요.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얘를 x 4제곱 조금 불편하니까 t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t가 x제곱으로 0.25, 그러니까 4분의 1로 바꿀게요. 얘도.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식 해보면 t 빼기 4분의 1,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럼 최소값이 0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5번 답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어서 로그부터 수원이니까 이제 로그부터 풀도록 할게요. 얘도 지수함수가 나왔네요. 네, 아무튼 여기부터 다시 이어서 풀도록